부를 이루는 게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창업이라는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쯤에 저한테 메일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웬만하면은 그 제안 주신 거 해서 더 친해질 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친해졌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라고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사업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연쇄 창업가의 타이틀을 달 정도라면은 보통 사람들은 원래 잘났거나 원래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편견이 좀 깨지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떠셨어요? 카이스트로 석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것만 보시고 제가 원래 좀 타고난 천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도 되게 평범한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수도 했고 다들 재수하면은 좀 이제 스카이 정도는 바라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엄청나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서울 중위권 대학교 정도를 이제 합격해서 갔었어요. 되게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왜냐면 1년 동안 집중했는데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실망도 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오히려 진짜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했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서 아예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과제, 발표 과제 이런 것들 다 학점이 안 나오고 그래서 1학년 때 딱 2점 몇 대 학점을 찍고 이제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맞아요. 법한 재수했는데 그 기대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오고 맞아.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학점 망치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보통 군대로 도망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 오브 평범? 진짜 평범했어요. 네. 지금 사용하시는 약간 부캐 같은 닉네임이 네. 김성공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기준과 지금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실제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치면은 저는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군대 전역했을 때 딱 23살, 4살 이때였거든요. 그때 한 10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어놨었거든요.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예인처럼 외모가 뭐 그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연예인의 외모를 가진다 막 이런 맞아요. 목표도 있고 그거 빼고는 어느 정도 많이 다 이루지 않았나. 결혼도 했고 또 소득도 거기에는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10년 뒤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상은 그거에 훨씬 몇 배 이상의 소득 결과를 얻고 있고 또 뭐 이제 대표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뤘고 10년 전에 제가 그렸던 저희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을 때가 사실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제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사실 제일 뭐 체력도 많고 그래서 젊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이 세상에 뭔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음은 그냥 이제 그런 걸 다 포기하면서 뭔가 희생하고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산다 막 이런 거는 저는 지향하는 삶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뭔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책에서 쓰신 표현으로는 인간 개조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를 이루는 게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창업이라는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창업이라는 게 되게 뭐 상위 진짜 0.1%의 그런 천재들만 창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또 되게 이제 자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기반이 있어야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창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재능의 영역보다는 저는 환경의 영역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그걸 이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지금 이제 80대 90세 분들이 젊었을 때 시점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산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회사라는 개념도 크게 많이 있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생존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 집에서 젓갈을 만들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판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어떤 물건을 뭐 뜨개질을 해서 뭘 나가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서
저작거리라는 그 공간에 가서 플랫폼에 가서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존하고 이게 되게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일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창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팔고 이런 행위에 되게 익숙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뭔가를 누군가에게 팔아보고 그걸로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존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거지. 우리가 다시 70년, 8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저희도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장터 나가실 때 따라서 나가서 보면서 저렇게 세일즈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거 맛이 너무 짜다고 하면 또 개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품을 다시 선보이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당연히 엄청 익숙해졌을 거고 그거의 허들이 되게 낮았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세일즈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능의 영역보다는 무조건 환경 영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저작거리가 바로 이제 온라인, 온라인 인터넷 세상. 이게 바로 이제 저작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기 재능도 팔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만든 뭐 제품이든 어떤 뭐 이제 서비스든 이런 것도 팔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되게 당연하게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그게 엄청난 뭐 재능의 영역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원래는 우리 조상님들은 다 창업가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개조가 되려면은. 올해 뭐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뵈면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성공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주관이 되게 뚜렷한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주관이 뚜렷해서 성공을 한 건지 성공을 해서 주관이 뚜렷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공통점은 주관이 뚜렷하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만났던 뭐 창업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는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창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성격이긴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화두를 던져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은 그 10명 중 누구는 화두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만의 논리와 되게 논리적연하게 주관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주관이 없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인데 그런 차이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그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리적 결론을 내려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당연하게 빠르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정체성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사회적 현상들 어떤 나의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린 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주관이 있어 보이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본인만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남에게 맞는 정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결과를 얻어봤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주관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항상 고민이 있고 그쵸? 어떤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냥 이제 그걸 회피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잠을 잔다든지 야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먹으면서 그냥 바로 이제 일어나면 리프레시 되니까 어쨌든 그 기분 나빴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그냥 회피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상황이 오고 또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똑같은 이제 주관이 없는 형태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그럼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지?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이런 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글로 적으면서 정리를 해야 돼. 논리적으로. 그걸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느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내가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이제 내려 깎는 형태의 어떤 발언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뭐 이런 형태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놓으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워딩을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런 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이런 거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마 라든지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회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도 안 돼요. 우리 머릿속으로 어차피 논리적 결론 내리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글쓰기를 통해서 논리적 결론을 끝까지 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써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맞아.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앱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서 쓰고 계신 거예요? 군대에서 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컴퓨터 못하니까 이제 글씨로 이제 써가지고 나올 때 한 일기장 한 4권 정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만큼 이제 거기다가 많은 이제 저의 주관을 만드는 작업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내가 행복한 게 뭔지에 대한 결론도 내리고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빴는데 왜 기분이 나빴는지에 대한 결론도 내리고 이런 결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나는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런 아웃풋, 이런 감정을 내는 사람이야. 이런 행복의 감정이 나오는 사람이야. 불편한 감정이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니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고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 일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내용까지 다 맞아.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쳐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 오로지 내가 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김성국님처럼 젊은 성공, 그러니까 영앤리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 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시고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일리치 뭐 제가 영일리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이를 많이 먹고 있어서 서서히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에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본인도 이제 돈을 벌고 싶고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누구나 다 그걸 나 20년 뒤에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누구나 20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1년 뒤, 2년 뒤 정도의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 많을 때 성공하기보다 빨리 좀 더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밀도 높게 뭔가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저 스스로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분 단위로. 항상 저녁에 다음날 분 단위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결정하고 물론 한 번도 그 하루 전체를 다 지켰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걸 짜는 것과 안 짜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밀도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